안녕하세요. 강의 힐링 캠핑 TV를 운영하는 박찬무입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이 노화를 막아주고 또 어떤 음식이 노화를 촉진할까요? 궁금하시죠?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화와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음식일까요? 아니면 운동일까요? 또는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일까요? 또는 성격이나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일까요? 이 이외에도 매우 다양하겠지요. 여러분은 이 중 어떤 것이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앞에서 열거한 내용 모두가 노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런데 각종 다양한 연구에서 음식이 노화와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장기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음식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음식은 지금의 나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내가 먹는 음식이 바로 내 몸을 구성하는 부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얼마 동안은 그동안 몸에 쌓아놓은 에너지로 이겨낼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에너지를 얻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몸의 건강과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음식이 노화를 막아주는지 먼저 알아보고 이어서 또 어떤 음식이 노화를 촉진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화를 막아주는 음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노화를 막아주는 좋은 음식은 되도록이면 우리 주위에서 누구나 그리고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을 중심으로 선정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노화를 막아주는 좋은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블루베리가 왜 노화 방지 음식에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많은 과일과 채소들 중에서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쇳덩어리가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산화되어 녹슬어서 그 단단한 쇳덩어리도 부러지지요. 우리 몸의 세포도 활성산소에 노출되면 쇳덩어리처럼 산화되어 망가집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노화의 주범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런데 과일과 채소 중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가 노화 방지 식품 중 대표적인 음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블루베리의 어떤 성분이 항산화 성분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블루베리의 색깔을 관심 있게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보셨다면 색깔이 아주 진하게 붉은빛을 띤 갈색과 검은색인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색깔 안에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제 블루베리가
왜 노화 방지 식품인지 확실히 아시겠지요? 그래서 미국 뉴욕 타임즈는 블루베리를 10대 슈퍼푸드로 선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처럼 노화 방지에 좋은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생으로 그냥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구르트나 물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 주스로 드셔도 됩니다. 만약 오래 보관하면서 드시려면 물에 씻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냉동실에 넣어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드시면 됩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20알에서 30알 정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화를 막아주는 좋은 음식은 녹차입니다. 여러분, 녹차 자주 마시지요? 맛이 어떠세요? 좀 떫은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 바로 카테킨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카테킨 성분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카테킨은 혈중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이나 심근경색 등을 예방해 주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녹차의 효능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녹차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무슨 비타민이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항산화력이 뛰어나다고 하여 바로 일명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 녹차는 우리의 노화를 방지해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까지 발병을 막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대장암이라든가 위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전립선암 등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타임즈는 이러한 녹차의 다양한 효능 때문에 녹차를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떠세요? 녹차의 효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는 녹차를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녹차는 70도 내외의 물에 녹차잎을 10초 이내로 담갔다가 우려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티백이나 녹차잎을 뜨거운 물에 오래 담가 우려내면 영양성분이 파괴될 뿐 아니라 녹차의 부드러운 향도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녹차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영상 제작자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녹차에는 카페인이 약간 들어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에 많이 드실 경우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노화를 막아주는 좋은 음식은 당근입니다. 여러분, 왜 당근이 노화를 늦춰주는 음식인지 아십니까? 당근에는 항노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 그리고 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베타카로틴의 경우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항암 작용이 있어 각종 암을 예방하는 작용도 합니다. 어떠세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의 효능도 매우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당근의 항노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당근의 어디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당근의 진한 주황빛 겉 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드실 때는 꼭 겉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근의 색이 진할수록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당근 고르실 때는
주황빛 색깔이 진한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또 하나 당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도 역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산화 비타민이기 때문에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당근의 카로틴 성분도 노화를 막아주고 세포 재생력을 좋게 하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꾸준히 섭취할 경우 노화 예방뿐 아니라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처럼 노화 방지에 좋은 당근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요리 전문가들에 의하면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기름에 조리하여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조리하여 드시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때 열을 가하면 당근의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생으로 그냥 먹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노화를 막아주는 좋은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채소 왕이라고 불리는 것이 어떤 채소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금치를 두고 일컫는 말입니다. 그럼 왜 시금치를 채소 왕이라고 부를까요? 당연히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시금치가 요즘 노화를 늦춰주는 식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시금치에는 아연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금치를 꾸준히 드시면 노화를 늦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금치에 많이 함유된 빈혈을 예방해주는 철분은 당근이나 고추 약 3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혈중 철분 농도 유지가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금치의 노화 예방 효능도 놀랍죠. 그럼 이처럼 노화 방지에 좋은 시금치를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시금치는 끓는 물에 약간만 살짝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을 가하면 시금치에 풍부한 항노화 비타민인 비타민C가 파괴되기 때문이지요.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시금치 섭취 시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 노화를 막아주는 좋은 음식은 마늘입니다. 여러분, 마늘의 껍질을 벗기거나 다질 때 어떠세요? 냄새가 아주 고약하지요. 그 냄새가 바로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작용을 하지요. 이 성분이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을 막아주어 많은 질병의 발병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혈압을 낮추어 주고 동맥경화증도 예방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떠세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의 효능도 참 대단하지요. 또 마늘의 영양소와 식물성 화합물에는 강력한 항산화 특성이 있어 노화만 막아줄 뿐 아니라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암의 발병까지 막아준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마늘의 효능이 참 대단하지요. 미국의 타임지도 이러한 마늘의 효능 때문에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처럼 다양한 효능을 가진 마늘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마늘을 생으로 먹는 것이 몸에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을 경우 냄새가 너무 고약하지요. 속도 불편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생마늘이 먹기가 어렵다면 마늘 장아찌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늘 장아찌로 만들어 드셔도 알리신 성분은 파괴되지 않으면서 마늘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늘을 생으로 먹어야 하는 이유는 알리신 성분이 열에 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늘을 굽거나 익혀 먹으면 알리신을 비롯하여 마늘의 좋은 영양소가 많이 파괴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늘의 하루 섭취량은 보통 생마늘의 경우는 하루에 한 쪽이나 두 쪽, 그리고 마늘 장아찌처럼 조리된 마늘은 두 쪽이나 네 쪽을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노화를 막아주는 좋은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여러분, 토마토도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식품인지 아시나요? 아마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토마토는 강력한 항노화 식품입니다. 왜 그럴까요? 토마토 주 성분인 리코펜 때문입니다. 그럼 혹시 리코펜이 얼마나 강력한 항노화 식품인지 아십니까? 토마토 리코펜은 자연에 존재하는 생화학 물질 중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암세포 성장까지 억제하는 항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여러분, 이처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리코펜이 토마토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지 아시나요? 토마토 붉은색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덜 익은 토마토는 드시지 마시고 붉은색이 진한 토마토를 드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붉은빛이 진할수록 리코펜 함량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큰 토마토보다는 작은 방울토마토가 1g당 리코펜 함량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작은 방울토마토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처럼 노화에 좋은 토마토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대부분 야채나 채소를 드실 때 익히지 않고 생으로 드셔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토마토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토마토 리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익히거나 기름에 볶아 드실 때 리코펜의 흡수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기름에 익혀 먹으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열을 가하면 토마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리코펜의 흡수율은 좀 떨어져도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일부 사람들은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뿌려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먹기 좋게 설탕을 뿌리면 우리 몸속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비타민 B원과 같은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이지요.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단맛을 내고 싶다면 설탕보다는 꿀을 넣어 드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토마토는 공복에는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토마토에는 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면 유산이 과다 분비된 상태에서 토마토를 드시면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서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노화를 막아주는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반대로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은 몸에 좋은 음식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몸에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몸에 좋은 음식이 우리 건강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우리 몸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좋은 음식보다 몸에 나쁜 음식들을 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몸에 좋은 음식보다 해로운 음식이 우리 몸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몸에 좋은 음식보다 해로운 음식을 더 멀리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은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여러분,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여기에 속할까요? 아마 과자류라든가 라면이라든가 햄이라든가 소세지, 시리얼, 빵과 제과류, 팝콘, 통조림 식품, 아이스크림, 다양한 소스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겠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들에 함유된 화학물질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두 번째로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은 포화지방산이 많은 육류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육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소고기나 닭고기나 돼지, 염소, 토끼 등의 고기를 들 수 있겠지요. 그럼 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육류가 왜 노화를 촉진할까요? 육류, 특히 붉은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연히 혈관 내 지방,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노화되지요. 그럼 혈관이 노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졸중이라든가 심장질환이라든가 이러한 질병의 위험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러므로 조기 사망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되도록이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견과류 등을 드시는 것이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은 정제된 설탕입니다. 여러분, 설탕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단순히 이만 썩는다고 생각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탕을 과잉 섭취하면 중성지방으로 합성된 후 혈관 속에 떠다니다가 혈관벽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라든가 심근경색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설탕을 과잉 섭취하면 왜 골다공증을 유발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항상 알칼리성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탕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혈액은 산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산성화된 혈액을 다시 알칼리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몸은 뼈나 치아 속에 있는 칼슘을 빼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즉 뼛속에 있는 칼슘이 자꾸 빠져나가서 노년기에 위험한 골다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왜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골다공증을 유발하는지 확실히 아시겠지요? 또 설탕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면서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설탕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과자라든가 빵이나 피자라든가 탄산음료와 같은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있다면 설탕 덩어리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설탕 대신에 조청 같은
비정제당을 활용하는 것이 노화의 촉진을 막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은 튀긴 음식입니다. 여러분, 튀긴 음식이 왜 노화를 촉진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음식을 튀기면 튀기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지고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가 생성이 됩니다. 만약에 트랜스 지방과 같은 질이 좋지 않은 기름을 많이 섭취한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 전반에 염증이 유발되어 만성 염증 상태가 되기 쉬워집니다. 이는 결국 많은 질병을 유발하여 노화를 더욱 촉진시켜 늙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음식을 튀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는 피부를 손상시키고 피부 탄력을 빠른 속도로 빼앗아가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어떠세요? 이제 튀긴 음식이 왜 노화를 촉진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음식을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삶아서 먹는 것이 건강도 지키고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은 지나치게 정제된 흰 쌀과 흰 밀가루 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여러 번 도정을 거친 흰 백미가 노화를 촉진하는지 아십니까? 흰 백미는 벼를 여러 번 도정하는 과정에서 배아인 쌀 눈과 쌀 겨가 다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영양소가 거의 없는 탄수화물 덩어리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그림을 보면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도정 과정에서 벼에 있는 비타민이나 무기질이나 단백질이나 필수 지방산이나 섬유질 등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 쌀 눈과 쌀깨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우리의 주식인 쌀을 흰 백미만 먹을 경우 영양소 부족으로 우리 몸의 노화는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럼 정제된 흰 밀가루 음식은 또 어떨까요? 지나치게 정제된 흰 밀가루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흰 밀가루도 밀의 가공 과정에서 배아 부분이 대부분 사라져 있습니다. 결국 밀가루 음식도 무기질이나 비타민 등 영양소는 거의 없는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흰 밀가루 음식도 노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질병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노화를 막으려면 흰 백미나 흰 밀가루 대신에 현미나 통곡물 중심으로 주식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음식과 또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노화를 막아주는 음식들을 즐기고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을 멀리한다면 노화를 늦춰줄 뿐 아니라 노후에 건강도 더 오래 유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해왔듯이 음식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장기간 꾸준히 드셔야 그 효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이 노화를 막아주고 또 어떤 음식이 노화를 촉진할까요? 궁금하시죠?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